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최근에 증시가 많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빨간색하고 파란색 탭 종목 설명은 다 생략하도록 하고요. 증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 하락이 조금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조금 엘리어트 파동으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분명히 오차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감안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마감 시황부터 설명드리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로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요. 코스닥도 마이너스 3.4%의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 거의 빨간불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거의 다 파란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수급 먼저 보시면 제가 사실 수급은 요즘에 다 비슷한 말씀을 계속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 1.7조 여전히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1.4조 정도 매도, 기관이 한 2,500억 정도 매도를 하였습니다. 여전히 베이시스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플러스였기 때문에 이 매도 차익 거래가 지속되고 있고요. 조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매도 차익 거래가 뭔지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1월 28일 날 이 베이시스 갭이 한 2.7 정도 됐었습니다. 이제 베이시스 갭이 어떤 건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코스피 선물하고 현물의 가격 차이로 발생하는 것이 이제 베이시스 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이론가가 코스피 200을 이제 주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주식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 코스피 200의 주식이 416.7인데 지금 코스피 200 선물이 3월에 코스피 선물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선물 가격이 한 414입니다. 보통 이제 일물일가 법칙이라고 하죠. 이 두 가격이 사실 비슷한 수준 정도는 되고 사실 똑같아야 되는 게 맞지만 당연히 항상 수급의 차이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똑같아야 되는 게 사실 이론상은 맞는데 지금 선물이 매우 싸게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는 차익 거래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외국인과 기관이 현물을 팔고 이렇게 선물을 사는 거래가 계속 있었습니다. 다행인 점은 오늘 거래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 베이시스 갭이 이제 0.44까지 엄청나게 축소가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이시스 상으로도 내일은 아니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아무래도 조금 매도 차익 거래는 많이 감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수급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이 한 1.7조 매수를 하였고요. 기관과 외인이 기관 한 2,500억, 외국인이 한 1조 4천억 정도 매도를 하였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이제 한 1,300억 정도 매도를 하였고요. 외국인은 한 1,900억 정도 매수, 기관은 한 67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한 2,1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거의 한 1,000억 정도씩 매도를 하였습니다. 일단 차트를 조금 보시면 코스피부터 설명드리고 이제 미국 S&P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차트가 드디어 이제 오늘은 이 기준선을 하회를 하였고요. 조금 이 선들을 설명드리면 이 파란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이고요. 이 초록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이 회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9일 후행 스팬, 이 진한 초록색 이 세피아 색깔이라고 하죠. 이 세피아 색깔이 26일 후행 스팬입니다. 9일 후행 스팬도 역전이 되었고 전환선, 기준선도 다 역전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매도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다고 말씀을 보통 이제 드릴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단기 파동을 보니까 조금 바닥은 거의 다 오지 않았나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일단 단기적인 바닥은 조금 왔다고는 판단이 되고요. 조금 제가 한 30분 봉 정도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여기가 A, B, C여서 A가 되었고요. 이제 하락 파동이 그러기 전에 사실 좀 장기 파동도 오늘 먼저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만 드리고 다시 이 지금의 하락이 어디까지 조금 될 확률이 높을까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번 보시는 분들은 조금 지루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IMF 때 위기 때 저점부터 이렇게 상승했던 게 이제 슈퍼사이클이라고 하죠. 이제 긴 파동상의 1파의 시작이었고요. 그 1파의 1파입니다. 여기가 2파고요. 이제 닷컴 버블 때가 여기가 이제 3파, 이제 금융위기 전까지가 3파였고요. 이 지루했던 조정장과
금융위기 하락장이 이제 4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형주 삼성전자가 특히 많이 올랐었던 2017년, 18년도가 5파고요. 이 1파부터 5파까지를 이제 슈퍼사이클로 큰 1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1파는 이렇게 끝이 났고요. 여기가 A, B, C 이제 큰 2파가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부터가 새로운 큰 3파고요. 이 큰 3파의 1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차트를 보셔도 이 3파의 1파가 사실 상당히 가팔랐고요. 3파기 때문에 3파가 보통 가장 상승률이 높습니다. 3파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이 높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3-1파고요. 이 3-1파가 어디까지 올라갈까라고 예상을 하는 건 이 추세선을 조금 그어보면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장기 추세선을 이렇게 하단과 하단을 연결해서 그어본 다음에 이 고점에다 올려놓으면 사실 이 추세선이 거의 다음 부분에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미 떨어지고 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한 저번 주부터죠. 저번 주 이미 떨어지기 거의 전부터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이 부분이 그럼 이제 1파인데 이 1파를 조금 잘게 쪼개보면 이 3-1파라고 할 수 있죠. 슈퍼사이클의 3파에서의 1파를 이 큰 부분이 이제 1파인데요. 그러면 이제 1파를 또 쪼개보면 여기까지가 또 1파, 여기까지가 2파, 여기까지가 3파, 3-1, 3-2, 3-3, 3-4, 3-5, 그리고 여기가 트라이앵글로 이렇게 4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5파라고 할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5파의 고점이 어디였을까라고 조금 맞춰보면 이 2파랑 4파의 저점을 그은 다음에 이 3파의 고점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제 5파를 맞출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영상도 그렇고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추세선을 깨면 조금 주가가 급락을 하리라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추세선을 사실 떨어지고 나서부터 지금 상당히 급락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일단 뭐 이미 급락은 했기 때문에 뭐 아직 매도를 안 하신 분들이라면 뭐 제 말씀을 듣고 매도를 이 부분에서 하셨다면 뭐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현금을 가지고 이제 그럼 언제 매수를 해야 될까요?를 고민하고 계실 거고 뭐 아직 매도를 못 하셨거나 말씀을 들어서 매수를 못 하셨거나 아니면 지금 처음 방송이 들어서 아직 매도를 못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 이제 또 이 1파의 고점이죠. 1파의 고점을, 그러니까 1파부터 5파, 이제 여기서부터가 1파부터 5파, 이제 큰 1파라고 할 수 있는데요. 3파의, 슈퍼사이클 3파의 큰 1파가 이제 끝이 나고, 아마도 이제 2파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시나리오로 했을 때 한번 조금 이번 바닥은 또 어디까지일까? 한번 추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추세선을 먼저 긋기 전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이 저는 이제 A파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A파의 A파일 것 같고요. A, B, C. 그래서 B, C여서 이게 큰 A고요. 이렇게가 큰 A파고요. 여기가 이제 큰 B파입니다. 이제 A, B, C가 이제 3파로 가거든요. 5파로 가거든요. 1, 2, 3, 4, 5여서 작은 또 A, B, C가 섞여서 B파. 이제 여기가 이제 C파가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조금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다시 좀 지우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고점에서 이 1파의 고점에서 큰 1파의 고점에서 이제 B파를 고점을 이렇게 다시 또 추세선을 이 A파의 저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이 C파를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지금 거의 딱 다다른 지점하고 딱 맞았죠. 오늘 최저점하고 정확하게 맞습니다. 제가 뭐 차트를 수정한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딱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저점을 보지 않았나. 그리고 저점을 사실 더 단기 추세로 보면 전 약간 뚫릴 것 같기는 합니다. 자, 다시 조금 더 자세히 또 10분봉으로 보시면 그럼 이 C파를 또 잘게 쪼개보면 조금 계속 좀 복잡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럼에도 잘게 쪼개보면 여기가 이제 1파고요. 여기가 2파. 이제 여기가 3의 1, 3의 2, 3의 3, 3의 4, 3의 5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고요. 여기가 3파. 그럼 이제 마지막 5파인데 5파가 5의 1, 5의 2, 5의 3, 5의 4, 5의 5가 뭐 약간은 전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약간 내일 시초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시초가는 조금 약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약간 이렇게 떨어질 수는 있겠으나
추세선이 사라졌네요. 네, 다시 복사해서 가면 뭐 약간 이 추세선을 조금 더 내려가서 고점을 깨는 한 이 부분 정도까지는 뭐 저는 내려갈 수 있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내일 다음 주 월요일이나 뭐 화요일 정도에는 아마 조금 상승은 있지 않을까라고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상승을 해서 그럼 여기서 이제 사야 되나요? 라고 말씀을 주시면, 사실 저는 조금 사기는 부담스러운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A, B, C가 끝나기는 했지만, 사실 이 부분이,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뭐 그냥 제가 이거 추세선으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A, B, C를 이 엘리어트 파동 공식으로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아까 그 5파의 고점을, 그러니까 최근에 최고점이었죠. 3266을 이제 5파의 고점이라고 넣고요. 1파의 5파의 고점이라고 넣고요. A파 저점이 아까 3003이었는데 이 B파가 이제 321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C파가 딱 2950 정도, 아마 1배 정도 떨어진다고 치면, 이제 A파의 1배 정도라고 치면 한 2950이라고 계산이 나오게 되고요. 그럼 아까 다시 그냥 30분 봉을 보시면 2950이면 뭐 거의 딱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딱 한 이 정도 떨어진다고 했었죠. 거의 2950 정도까지가 계산치로도 똑같고 추세선으로 똑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똑같을 때가 더 신뢰도가 높고요. 이렇게 다시 추세선을 좀 넣어봐도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2050 이 정도까지는 조금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엔 반등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긴 한데, 이제 이게 저는 근데 아마도 이게 A, B, C가 A파일 확률이 조금 높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B파가 또 A, B, C 와서 이렇게 B파가 온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꼭 그렇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게 A, B, C여서 끝나서 이제 새로운 3-1파가 갈 수는 있고요. 3-3파가 갈 수는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 엘리어트 파동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일목균형표도 그렇고 파동 이론을 다루는 이론들이 시간을 생각보다 되게 중요시합니다. 이렇게 상승 파동에 비해서, 이 길이에 비해서 사실 이 조정 파동 길이 자체가 너무 짧고요. 물론 이 변동폭도 중요하지만 변동폭도 짧고 이 시간 자체가 너무 조정폭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 아닐 수는 있겠지만 저는 B파가 남아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B파 다음에 1, 2, 3, 4, 5파가 조정이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말 액티브하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비파 뭐 이 정도를 먹기 위해서 뭐 사실 트레이딩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그걸 말리고 싶지는 않고요. 뭐 충분히 저는 벌 수는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아마 개인 투자자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일을 하시면서 그냥 틈나시면서 거래를 하시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좀 시간이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이 C파의 급락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조금 매수를 하시는 것은 저는 조금 저가 매수라고 하더라도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요. 확실한 것은 이게 이제 B파, 이 올라가는 파동이 저는 이제 곧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B파인지 아니면 3의 이제 3파의 시작인지를 확인을 하고 가는 게 올바른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일이나 뭐 모레 막 주가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주가가 막 상승한다 하더라도 저가 매수 타이밍 하면서 들어가시는 것은 전 조금 유의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저가 매수가 결과론적으로 될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이렇게 비파, 속임수죠. 보통 이제 비파는 하락하는 도중에 나오는 속임수 파동이고요. 이 속임수에 조금 속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시 조금 총괄로 말씀드리면, 분명히 이번 하락 파동은 조금 끝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ABC는 조금 끝났다라고는 판단이 되고요. 아마 내일 정도, 다음 주 월요일 정도 소폭 하락하고 결국 종가상으로는 조금 되돌리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B파가 남아있고 C파가 남아있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 추세선을 그어봤기 때문에, 추세선이 사실 거의 다 왔었죠. 뭐 여기서 뭐 50까지 제가 먹는다고 쳐도 20포인트밖에 먹지 않기 때문에, 사실 오늘 저번에 샀던 이 풋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절반 이상,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다 처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투자자분들도 사실 뭐 지금 당장은 그렇다 안 파신 분들이 또 계시겠죠. 근데 안 파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뭐 내일 조금 시초가가 내려간다고 치더라도 뭐 바로 파시는 것보다는 조금 이 비파를 기다리시는 게 저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일목균형표로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릴 때는 이 기준선을 깨시면 파세요라고 했지만, 사실 막
길게 보면 맞습니다. 왜냐면 이 비파가 속임수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이 C파를 위해서는 뭐 지금도 파는 선택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판단을 하고요. 왜냐면 이 파동이 맞을 수도 있지만 제가 틀릴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뭐 파는 게 아주 틀린 선택은 아니지만 뭐 아직 안 파셨다면 이미 파신 분들은 뭐 전 그래도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기준선을 깨면 사실 파는 게 맞고요. 원래는. 근데 만약에 안 파신 분들이라면 뭐 사실 내일 뭐 크게 이렇게 하락을 또 만약에 2,900이 깨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보유를 하시고 이 비파를 기다리신 다음에 이 비파 때 조금 그 대신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파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코스피는 그렇게 이제 설명을 끝을 내도록 하고요. 내재 변동성 코스피 안에 있는 V 코스피 설명드려도 변동성이 사실 상당히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 거의 8% 정도 올랐고요. 뭐 사상 최고치도 경신을 했습니다. 최근치에서 이 변동성이 다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횡스팬들도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뭐 비파가 나올 수 있지만 사실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조금 하락 추세는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미국 쪽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도 조금 장기 추세부터 설명을 드리면 장기 파동부터 조금 큰 숲을 잡는 게 더 중요하니까 장기 파동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2008년도부터 새로운 파동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고요.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4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상승이 코로나 이후가 5파였고요. 중요한 건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파동을 매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파동으로 사실 어느 정도 저희가 채널링이라고 하듯이 이 조금 추세를 예측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파와 저점, 2파, 4파의 저점을 그어서 3파 위에 고점을 올려놓으면 이 채널링이라는 걸 할 수 있고요. 이 추세대가 이제 꺾이게 되면 아마 미국도 조금 큰 하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국내보다는 전 미국의 하락폭이 더 클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 이렇게 1파부터 5파까지의 큰 파동을 여기까지가 그럼 1파인데 이 1파를 크게 되돌리는 아마 파동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미 2파 조정이 큰 2파 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조금 하락폭이 덜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는 미국의 하락폭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미국의 5파를 조금 잘게 보기 위해서 일봉 분석을 해드리면 미국은 여기까지가 이제 이게 큰 5파고요. 이 큰 5파인데 이제 이거를 좀 잘게 쪼개보면 여기까지가 1파, 여기까지가 2파, 여기까지가 3파, 여기가 이제 트라이앵글로 여기도 4파, 여기가 이제 5파입니다. 제가 조금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 5파를 조금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이 5파가 딱 쐐기 모양이 나오고 있었고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쐐기 모양을 깨고 나면 주가가 조금 급락하지 않을까, 이번 파동이 끝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이 쐐기 패턴이 사실 그렇게 자주 나오는 패턴도 아니고 보통 이렇게 5파의 정점에서 되게 추세가 급격하게 전환되는 시그널을 사실 나타내는 파동입니다. 보통 이제 파동책에 가장 좀 많이 나오고 중요하게 나온다는 파동 패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도 않고 나온다면 조금 급격하게 떨어지는 패턴이기 때문에 조금 신뢰도가 되게 높은 사실 파동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쐐기를 깨자마자 사실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고요. 현재 일본 같은 경우는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이 9일 후행스팬까지 다 깨진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급락한 날 거래량도 터진 것 자체가 사실 부정적이고요. 이 미국 S&P 같은 경우에도 이 30분봉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부분이 사실 S&P의 사상 최고가였고요. 이 사상 최고가를 나눠보면은 사실 어제 이렇게 하락이 되게 크게 있었습니다. 1, 2, 3, 4, 5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뭐 사실 뭐 1, 2, 3, 4 올 수도 있고 뭐 아니면 A, B, C로 사실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제 뭐 어떤 거가 됐든 아마도 이제 하락 파동이니까 생각해보니까 A, B, C가 더 맞겠네요. 왜냐면 이게 A, B, C 파로 떨어질 거니까 제가 순간 착각을 했지만 이제 A, B, C로 떨어지는 게 맞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A, B, C로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A, B, C 이게 아마 큰 A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파동이 이제 어제 또 다시 S&P 같은 경우 사실 상승을 했었죠. 상승을
미국 증시를 보시면 어제 S&P 한 1%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것도 A, B, C로 이렇게 B파가 아까 말씀드렸던 속임수 파동이라고 하죠. 이 B파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또 C파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C파는 이제 5파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1, 2, 3, 4, 5로 이런 식으로 하락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는 미국이 하락폭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오늘 제가 어제 환전을 안 해놔가지고 환전을 했으면 사실 어제 이 부분에 사실 제가 매도를 풋옵션 매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요즘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환전을 못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 2부근 정도 했던 것 같고요. 2부근 정도에 이제 풋을 일부분 조금 매수를 해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 이제 이 파동이 어디까지 내려갈까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하락 파동이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추선을 그어보면 사실 충분히 이렇게 큰 하락이 기대가 됩니다. A, B, C가 여기까지는 오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건 정말 이제부터는 조금 소설이 될 수도 있지만 A, B, C로 아마 오늘 미국이 조금 저는 하락이 좀 크리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스피도 일단 장중 시초가 자체는 조금 낮게 시작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 2950 정도 이 부분에서 하락이 조금 멈춘 다음에 아니면 뭐 조금 더 하락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시초가 부분에서 하락을 좀 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재차 이렇게 상승을 하는 패턴이 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S&P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전 사실 이제 S&P 같은 경우는 2파가 이 초장기 추세로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한 이 부분을 다 되돌려야 되기 때문에 하락폭이 상당히 크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투자하신 보통 이제 서학개미라고 많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서학개미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한 단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오늘은 파동으로 설명하다가 시간이 조금 많이 흘러가긴 한 것 같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증시 관련된 지표들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코스피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뭐 증권사에서 자기 자본을 지금 초과해서 다 신용잔고가 되면서 그리고 증시도 조금 하락하면서 감소는 약간 하고 있습니다. 한 1000억, 2000원 정도 일마다 한 1000억, 2000억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1점 한 2조 정도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스피 신용잔고는 최고점 수준이고요.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뭐 여전히 최고점 수치에서 조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락을 할 때가 증시가 항상 고점에서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고요. 지금도 전 개인적으로 조금 이번 B파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B파 상승을 조금 한 다음에 C파가 더 내려가지 않을까 추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신용잔고 코스닥 나눈 수치는 뭐 그렇게 코스피랑 다르지 않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S&P랑 코스피 조금 밸류에이션 차트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빨간색은 코스피고요. 이 파란 색깔이 S&P인데 그냥 간단하게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나눈 거고요. 이 파란 색깔은 S&P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미 국고채 10년 금리로 나눈 수치입니다. 그냥 높을 때 저평가, 낮을 때 고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뭐 금리가 상당히 저금리이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적정 주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증시가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은 뭐 사실 이런 밸류에이션 지표보다는 저는 이 차트랑 파동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사실 증시 자체는 중장기적으로 이 파동으로도 그렇고 파동으로 이제 3-3파가 남았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이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특정 주식들 뭐 제가 뭐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뭐 섹터를 말씀드리지 않았겠지만 뭐 특정 섹터들이 사실 비정상적인 조금 과열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뭐 그런 섹터들을 제외하고는 충분히 뭐 코스피나 S&P는 종목들 별로는 상이하게 조금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번에 2파 조정을 한 다음에는 충분히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이 유동성도 오늘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제가 매주 월요일 날 이제
노랑 색깔 썸네일로 유동성 분석을 올려드리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세인트루이스 염준 연방준비은행 홈페이지에서 이제 다운받아서 보통 쓰는 자료인데, 이제 M1하고 M2 증가율인 이제 유동성 지표로 사실 증시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 이제 M1하고 M2 그 자세한 내용은 사실 그 유동성 분석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정의를 한다기보다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중앙은행이 사실 그 코로나가 터지면서 기준금리를 가장 먼저 내렸고요. 1.8%에서 0%까지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렸고요. M1하고 M2를 증가시키면서 이 통화량 자체를 정말 미친 듯이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증시가 이렇게 상승을 하였고요. 이 M1하고 M2 증가량이 거의 70%가 됐기 때문에 M1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진 돈이 거의 70%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고요. 통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증시가 뭐 부동산하고 같이 많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M2-M1이라는 증가율이, 사실 M1 증가율이 통화량을 증가시킬 때 더 먼저 증가하고요. 사실 M2가 실물로 이제 증가할 때 증가하는 통화이기 때문에 조금 더 늦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M2-M1 증가율은 감소를 했었고요. 조금 짧은 시계열로 보시면 이렇게 조금 완만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조금 더 증가는 될 수 있지만 과거 대비해서는 충분히 일단 완만해진 상황이고요. 이렇게 완만해졌을 때가 사실 위기가 항상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같은 이런 급락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렇게 급락이 나타난 다음에 그럼 이제 이 유동성이 풀렸던 데가 보통 유동성 장세라고 하고요. 이 다음에 사실 M2-M1 증가율이 증가를 하면서 사실 시중으로 이제 통장에 있던 돈이 정말 이제 시중으로 흘러가면서 사실 실적 장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유동성 장세에서는 정말 모든 주식이 다 상승을 하지만 이 실적 장세에서는 이 M2-M1 증가율이 상승하는 실적 장세에서는 정말 실적이 받쳐주는 주식은 엄청나게 상승을 하게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긴 시계열로 다시 보시면 이 M2-M1 증가율이 상승을 했던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정말 주식이 많이 올랐죠. 근데 사실 국내랑 해외도 조금 차별화가 있었습니다. 실적이 더 개선이 컸던 미국 쪽 상승률이 훨씬 더 컸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상승률이 컸었습니다. 이게 다 실적이 받쳐주는 주식들이 많이 올라갔었고요. 실적이 받쳐주지 않았던 뭐 대부분의 중소형주 주식들은 이 부분에서 사실 크게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신 주식이 아마 다 올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동성 장세니까 사실 통화 가치가 떨어졌던 거기 때문에 다 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사실 이 실적 장세에서는 사신 주식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실적이 좋지 않다면 안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실적이 좋고 충분히 내재 가치가 있는 주식으로 조금 리밸런싱하는 지금 이파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실적 장세 전에 사실 이렇게 M2-M1이 완만해질 때가 유동성 장세도 아니고 실적 장세도 아닌 이 애매한 장세가 있습니다. 보통 그레이존이라고 하고요. 뭐 그냥 중앙은행이 돈도 그렇게까지는 크게 풀진 않고 많이 시장이 괜찮아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풀린 돈이 바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지도 않는 애매한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이 딱 그 단계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저는 조금 더 큰 폭의 하락을 나타낼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 긴 시계열로는 국내도 이 속임수 비파를 보이고 나서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투자자분들이 사실 조금 지금 계속 조금 염려가 되고,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하락이 조금 가팔랐던 적이 그렇게 드물기 때문에 뭐 며칠은 있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때보다 하락은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크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도 그렇고 조금 현금도 그렇고 이 속임수 비파가 확실히 온다고 한다면 조금 이 부분에서 매도를 하시면서 조금 다음에 내가 어떤 주식을 사는 게 좋을까 조금 분석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조금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